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TV의 김동철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에 대한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제목은 엄마 응가가 안 나와 라고 하는 동화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엄마 응가가 안 나와의 동화책은 생활 습관 중에서도 우리 아이의 변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로 이제 풀어놓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장인물은 풀이 엄마도 나오고 의사 선생님도 나오고 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풀이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동화책을 이렇게 쭉 제가 훑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고기만 좋아해요. 자, 야채는 싫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채를 씹을 때는 물이 찍하고 나와서 맛이 없어. 그리고 예쁜 빨강 피만 안에 고기가 들어갔지만 나는 예쁜 것도 좋지만 먹는 게 더 좋아. 맛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끌미끌해서 싫어요. 그리고 또 채소를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미각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시기가 있긴 한데, 이 시기에 사실은 미각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식습관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습관 교육이 아동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정말 식습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뭐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잘 되지 않고, 아이가 이제 입맛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쁜 음식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할 때 나쁜 음식이라 생각하고 맛없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부정적인 어떤 각인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편식이 상당히 심해져서 식습관에 대한 문제, 성장에 대한 문제, 뭐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뚱뚱한 아이, 비만에 대한 아이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뚱뚱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섭식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아예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나 두 가지 아주 단순하게만 먹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아이, 이렇게 뭐 좀 다양하게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 나이의 식습관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화에 이제 우리 아이가 변비가 좀 많이 심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되게 이제 고통을 받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비가 심하게 되면 뭐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발생이 되는 게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 잠자리도 불편해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집중력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습관에 대한 문제, 다양한 발달에 대한 문제, 성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생활 습관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생 후에 뭐 다양한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사실 생활 습관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사실 이 생활 속에 기초는 결국은 개인의 성격을 결정짓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도 성격에 대한 문제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비가 왜 생길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 뭐 당연히 고기에 대한 식이섬유가 만약에 없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변비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가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변비들은 아동에 대한 변비 같은 경우는 자연 치유가 좀 빨리 쉽기는 쉽습니다. 습관만 고쳐진다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고,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영향으로 계속 아이가 뭔가 불편함을 호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아이 뭐 자연스럽게 고쳐지긴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시간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식습관에 대한 문제는 뭐 인스턴트 식품, 요즘 아이들 인스턴트 식품들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과다 노출이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저도 많이들 하는데, 자, 이러한 음식들은 뭐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식이섬유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섭취량에 대한 감소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사실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실 온라인 기계에 좀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음식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변비가 생길 가능성들은 높죠.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올 확률들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민한 아이, 내성적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또래 집단 내에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 뭔가에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 주도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게 좀 잘 되지는 않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어머니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사실 좀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인 집마다 뭐 비데가 있는 집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테고 그리고 화장실 환경이 상당히 깨끗하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의 저학년들 보면 사실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랑 학교에 있는 화장실이랑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요즘은 사실 초등학교 화장실도 상당히 깨끗하고 비데가 있는 초등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모든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 변이 마렵다 하더라도 참거나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화장실에 대한 인식도 부모님이 하나씩 좀 이렇게 짚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변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변비가 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아기 때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동이나 유아기 때는 사실 위장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통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구토, 식욕 부진 그리고 또 이제 그 항문에 관련된 어떤 그 연성 섬유종도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식습관 뭐 별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고 변비가 많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위장관계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좀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변비가 되면 사실은 비뇨기 쪽으로도 좀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질환들도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문제도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뭐 이제 이런 거죠. 정신과적인 문제는 뭐 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참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자신감 결여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들을 좀 기피하는 등교 기피까지 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식습관 문제 이런 뭐 사실 우리가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동화의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관련 검사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는 아동 변비 진단 척도라고 하는 검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변비에 대한 어떤 영역이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 처방을 통해서 동화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마음 처방이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마음 처방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마음 처방은 아이 처방과 엄마의 처방이 같이 있습니다. 아이가 해야 되는 행동 엄마가 해야 되는 행동 이러한 솔루션들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엄마 응가가 안 나와 라고 하는 동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